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자, 일단 저는 어젯밤에 올린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몇 주 전에 들어갔던 DGRW를 전량 익절했습니다. 그동안 배당금도 받고 또 주가 차이까지 잘 보며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저와 같이 매수에 들어갔던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수익을 잘 보신 것 같은데요. 다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DGRW를 전량 익절하고 러셀 20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TNA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TNA도 매수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과 지금 은행 섹터가 엄청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장후에 실적 발표를 한 아마존, 메타, 애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번 한 주간의 수치만 보고 확정지어 판단할 수는 없고 몇 주간의 추세를 더 봐야겠지만 일단 노동시장의 열기가 식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와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환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발표된 4분기 생산성 수치는 예상치인 2.4를 크게 상회하는 3.2가 나왔고요. 단위 노동비용은 예상치 1.3을 크게 하회하는 0.5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기업 입장에서 나가는 돈은 더 적어졌는데 오히려 생산성은 더 올라갔다는 말이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그냥 어제 하루 종일 분위기가 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은행 섹터가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소형주들도 변동성이 좀 심했었는데요. 결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그 전날에 이어 어제도 은행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은행에 이어 어제는 일본 내에서 시가총액 순위 16위에 위치한 아오조라 은행이 미국 부동산 투자 때문에 본인들이 2,500억 원대의 큰 손실을 낼 것 같다고 입장을 내며 은행 섹터에 불안함을 키웠습니다. 참고로 아오조라 은행은 그동안 운영을 나름 잘 해오던 곳이라 이렇게 손실이 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초대형 은행인 도이치뱅크도 미국 부동산 투자 관련 충당금을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1,760억 원이나 늘리면서 불안함을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때 BNKU는 10% 정도 빠지고 DPST는 20%가 넘게 빠졌는데요. 근데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약간 회복을 했어요. 물론 뭐 회복을 했어도 여전히 크게 빠진 채 마무리되긴 했지만 어쨌든 약간이라도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번 일을 전체 지역은행들의 문제로 몰아가기에는 좀 오바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곧바로 입장을 냈는데요. 미국의 6대 대형은행과 다른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지역은행들의 4분기 실적을 보면 나름 다 잘 나왔고 재정도 건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맞긴 하거든요. 이번 실적 시즌에 보면 지역은행들 대부분은 거의 다 실적을 잘 냈어요. 그래서 은행 섹터가 별탈 없이 주가도 잘 올랐던 거고요. 아무튼 이번 뉴욕 커뮤니티 은행의 실적 부진은 단기 이슈라고 평하는 입장을 내면서 은행 섹터가 약간이라도 회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좋은 소식이 하나 또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제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인데요. 미국, 카타르, 이집트 같은 중재국들이 휴전 협상안을 제시했고요. 다행히 이스라엘이 휴전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일주일 내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세부 사항들을 정하고 휴전 합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채권이 상승분을 약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몰려있던 날이었는데요. 장후에 아마존, 메타,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마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뜨면서 주가가 7%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는 이번에 특급 어닝 서프라이즈가 떴습니다. 실적이 매우 심각하게 잘 나왔어요. 메타는 많은 수의 직원을 해고하고 기업의 효율성이 급격히 좋아져서 순이익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온 실적을 바탕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시작하기로 했고요. 또 자사주 매입에도 약 66조 원을 쓸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와, 66조라니. 지금 현대자동차 시총이 46조거든요. 현대차 시총보다도 더 많은 돈을 자사주 매입에 태운다는 겁니다. 정말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돈 쓰는 사이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미국 빅테크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같은 발표에 메타의 주가는 무려 15%나 대폭등을 했습니다. 메타의 이번 실적을 보면서 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 여전히 성장을 잘 해주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나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썼던 것 같은데 그분들마저도 요새 보면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뭐 인스타그램도 메타 거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 페이스북이 한국에서만 좀 마탱이가 간 거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최대 규모의 SNS 플랫폼이 맞긴 하구나. 메타가 괜히 빅테크 기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런데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매출이 13%나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바람에 주가는 3%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오늘도 장이 시작하면 뭔가를 매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를 매수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